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조정 분위기였던 시장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거의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미국 주식이 오른 시점을 잘 보시면 그 이유를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주가는 급상승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럴까요? 일단 파월의 오늘 발언이 지난 FOMC 이후 겨우 일주일 만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죠. 1월 고용보고서 발표뿐입니다. 1월에 미국은 반세기 만에 최강의 고용을 봤죠. 그리고 이것이 파월과 연준의 입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장은 확인하고 싶어한 것입니다. 파월은 일단 지난 FOMC 발언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초기 단계며 물가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품의 가격일 뿐이라고 말했고요. 그렇다면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다들 아시죠? 고용입니다. 주거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비용 역시 전체 물가의 4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비용의 핵심은 인건비죠. 따라서 고용이 강하면 서비스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현재 진행되는 상품 가격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끝나갈 때 즈음이면 더 이상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연준은 현재 고용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죠. 어차피 물가가 목표인 2%까지 안 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금리 인상의 최종 지점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어제 파월 발언에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파월은 고용보고서가 FOMC 전에 나왔다면 이번 금리 상승폭에 영향을 미쳤겠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는 고용보고서가 먼저 나왔어도 금리를 똑같이 0.25%포인트만 올렸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연준은 현재 금리 인상 속도는 더 이상 올릴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다만 고용이 계속 강하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최종 금리 인상 폭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거죠.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폭 예측치도 상승했습니다. 원래 5%였던 최종 금리 예상치가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5.25%까지 올라갔음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5.5%를 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의 수도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고용 강세가 나타난다면 조만간 최종 금리 5.5%가 시장의 대세 예측이 될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파월의 발언까지 더해 최종 금리 5.5%의 가능성도 꽤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여파로 채권 수익률도 추가로 상승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것은 분명 주식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내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는 여전히 내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치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미국 정부의 부채입니다. 파월은 미국 재무부가 부채 한도에 도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더 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좀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고금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미국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현재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상품에 한해서다. 고용은 너무 강하고 따라서 서비스 물가는 아직도 멀었다. 그로 인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는데 다만 금리 인상 속도는 그대로고 최대치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게 그의 말의 요지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꽤 매파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발언이 끝나고 나스닥은 거의 2% 상승했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월의 발언이 일견 매파적으로 들리지만 잘 뜯어보면 지난 FOMC 발언과 거의 바뀐 점이 없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고용 강세, 추가 금리 인상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
FOMC 때 발언과 그대로죠. 특히 고용보고서가 FOMC 전에 발표되었더라도 이번 금리 인상 결과에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한 점이 킬링 포인트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는 이대로 쭉 가겠다는 얘기니까요. 둘째, 최종 금리 인상 지점이 5%이든 5.25%이든 5.5%든 결국은 시장의 예상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내의 일이고 결국 시장은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선반영하죠. 따라서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게 그 지점이 조금 변경되는 정도는 충분히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연착륙 기대감입니다. 현재 강한 고용이나 강한 경기 지표들은 모두 미국이 심한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착륙이 된다면 금리가 조금 더 오르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착륙 기대감이 올라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파월의 발언과 이후 시장의 반응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점을 시사해 줬습니다. 바로 시장의 방향성인데요. 시장은 다시 한번 현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전 표지판을 본 지가 한참 되어서 다시 이 길이 맞나 하고 불안해하고 있던 시장 앞에 새로운 표지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따라서 시장은 망설이지 않고 원래 가던 길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스닥이 다시 조정을 맞지 않고 이대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머지않아 추세 저항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마저 하방 추세선을 뚫어내면 미국 주식은 다우, S&P에 이어 드디어 나스닥까지 모두 추세 전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천하에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표지판은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CPI 발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졌죠? 다음 주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린다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좋은 징조들은 취소가 됩니다. 표지판에서 목적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길을 잘못 든 것이니 되돌아가야겠죠? 만약 다음 주 CPI가 높게 나온다면 주식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CPI가 예상대로 나와준다면 그때는 나스닥까지 완전히 추세를 돌파해서 미국 주식이 자타공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 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CPI는 지난달 6.5%에서 0.3% 하락한 6.2%, 그리고 근원 CPI는 5.7%에서 0.2% 하락한 5.5%입니다. 현재 물가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면 이 정도 물가 하락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 가격이 거의 내리지 않았고 서비스 물가 역시 내리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상품 가격으로만 물가가 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주거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CPI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번 CPI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저는 방향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우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을 때 머지않아 S&P도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스닥이란 것까지도 함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인 변화나 며칠 만에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장 코앞의 움직임은 알 수 없지만 멀리 봤을 때의 방향은 굉장히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겁먹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나오는 경기 지표들에 따라서 일시적인 시장 충격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